자, 중학교 2학년 원소죠. 첫 단원 1-1 원소 단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체를 배우는 게 이제 원소라는 걸 배우게 돼요. 자, 이 원소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원소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겠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밑에 먼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원소라는 것은 무엇이다?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좀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원소라는 건 어떻다? 분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화학적으로 나눌 수 없는데 바로 뭐다? 기본,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요 개념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원소하고 이제 원자라는 걸 배우게 돼요. 원자라는 거 배웠을 때 그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원자를 배운 다음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소인데, 그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변해갔느냐, 그걸 이제 배우는 게 물질간의 변천인데, 물질간의 변천 좀 가볍게 역사 배운다 생각하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 얘기한 게 탈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탈레스는요 바로다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 굉장히 좀 철학적이죠.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물 하나 가지고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다. 원소는 최소한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물, 흙, 공기로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원소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게 원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건 네 가지다. 그래서 네 가지 사원소설이 있겠고요. 그거에 이어서 좀 봐주는 게 좋은 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먼저 넘어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 네 가지 원소로 그냥 설명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 원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로 바뀔 수 있다, 변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뭐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변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누구한테 지대하게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바로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이죠. 이 연금술사들은 뭐 하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 원소는 바뀔 수 있다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값싼 금속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다? 비싼 금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비웃는데, 이 연금술사들이 한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남는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라든지 실험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 도구들을 개발하게 돼요.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화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현대화학, 그러니까 근대화학으로 넘어오는 게 누굽니까? 보일이에요. 바로 원소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요. 원소라는 게 무엇이다? 우리가 맨 처음 자꾸 지나갔던 얘기 있죠.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보일이 이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제시한 걸 가지고 라부아지에가요 실험적으로 다 설명을 해냅니다. 실험적으로 설명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뭐로 분해했다고요? 물을 분해해요. 물을 분해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이 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물질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부터, 옛날부터 어떻게요? 이거는 바로 만물의 근원이다. 누구부터 나오나요? 탈레스부터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원소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걸 드디어 뭐합니까? 분해를 해냅니다. 그럼 더 이상 원소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니까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 뭐 33종의 원소도 발표했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화학 법칙입니다. 그리고 연소설을 발표하게 된다. 이런 걸 한 게 누구다? 바로 라부아지에가 했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질관이 이런 식으로 변천되어 갔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설명한 내용은 좀 적은데요. 제가 설명한 내용은 적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원소 기호예요. 원소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원소를 어떻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암호 같죠? 좀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소 기호를 제안을 합니다. 바로 알파벳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서 나타난 게 이제 원소 기호고요. 그 원소 기호들이 각각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걸 외워주면 좋은데 지금 내가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율표라는 게 또 있어요. 화학을 배우다 보면은 이 주기율표에 맞춰서 좀 외워주면은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기율표에서 다 쓴 건 아니고요. 단주기율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1번부터 원자번호 1번부터 원자번호 20번까지 표현해낸 이 주기율표를 순서대로 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즉 이 틀 형태로 외워놓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원자번호 몇 번부터 1번부터요. 원자번호 몇 번, 20번에 해당하는 칼슘, 아이고 제가 위치를 잘못 찍었네. 잠깐만요. 여기다 쓸 게 아닌데, 그쵸? 자, 원자번호 1번하고요. 원자번호 1번부터 원자번호 20번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배우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1이면 헬륨은 몇 번? 2번이라는 얘기겠고요. 리튬은 3번 쭉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벨리륨이 4번, 붕소가 5번.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좀 외워주면 좋아요. 그래서 H가 수소다. He2가 헬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를 좀 맡겨야 하는 받다 보니까 설명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암기하시고요. 그거 말고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20번까지 포함이 안 된 것들은 밑에 이제 첨부로 외웠으면 하는 것들을 놔뒀어요. 철이라든지 아연, 구리, 은, 금, 백금, 스트론튬, 바륨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걸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부담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정도 외워놨으면은 거의 무난하게 한 90% 정도까지 암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한데 수월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좀 꼭 외워놓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워놓은 상태여야지 이제 뒤에 가서요. 이온이라는 걸 배울 때 얘가 왜 하필이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느냐, 하필이면 왜 뭐 2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느냐, 이런 걸 이해하는 과정도 조금 더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은 요 주기율표에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을 그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눴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쭉 걷죠. 걷을 때 이쪽 왼쪽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하냐면은 이것들을 금속 원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뭐다? 금속이 아닌 것들이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비금속 원소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참고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고요. 요 다음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것들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야 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이 암기하는 방법 하나 알려주고 끝낼까요? 자, 암기하는 방법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네요. 수소, 헬륨, 수해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베, 비키니, 이거 하나씩 해줄까요? 수해, 그 다음에 리베, 비키니, 오펀네, 와우 좀 야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카. 이렇게 외워주면 좀 쉽겠죠, 그렇죠? 외우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좀 꼭 암기 순서대로 좀 암기하면서 각각 뭘 의미하는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